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 그 나로 존재하는 미생물을 한번 좀 탐구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그 미생물들이 내 몸에서 어떤 역할,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미생물을 이해해서 건강 증진이라는 생활에 도움되기 위해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인체 미생물 생태계를 좀 알아서 결국은 그 생태계를 바꾼다는 거는 우리 음식, 먹거리, 식생활이 가장 그 원인이 크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에 좀 뭐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거, 그리고 또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면 국가 예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취지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는 간단히 그냥 뭐 제가 그 식이학 전공자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희가 석사과정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베이스를 제가 얘기한 거고요. 특히 저는 채식 영양에 관심이 많고 그쪽 분야에 좀 뭐랄까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공부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치유밥상 미건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의 미건 테이블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고 건강한 밥상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미건 테이블을 정할 때는 미생물 건강 밥상을 차리고 싶다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공감을 할까 그래서 그냥 쉽게 저는 대화가 되는 분한테는 미생물 건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목이 행복과 건강의 숨은 지배자 마이크로바이옴 했는데, 사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정말 내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건강,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인데, 정신적인 거, 특히 육체적인 거의 모든 거를 관여하고 있는 게 우리 미생물 유전체다라는 취지로 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처음인데요. 우리 몸에 정말 주인이 날까 했을 때 10%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의 체세포수의 10배가 넘는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숫자상으로. 그리고 우리 또 인간의 유전자가 뭐 한 2만에서 2만 5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전 정보보다 인간의 100배, 심지어 수천 배까지도 그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내가 많은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이 정말 날까 아니면 정말 미생물일까라는 퀘션을 던져봤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보면은 예쁜 여성의 옆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걸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내 저기를 피부를 다 덮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화장품도 뭐 무슨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피부에 했을 때 피부의 세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뜨는 최첨단 화장품에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조금 그림상이지만 실제 이런 상태고,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요 부위에 따라서 특히 요거는 이제 미생물들의 그 어떤 균주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칼라로다가 요 구강에는 이런 미생물 체계가 이렇게 다양한 게 있고, 폐에는 이런 게 있고, 대장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생식기에는 이렇게 요 빨간 게 많고 균주 많다, 뭐 발바닥에는 뭐 이렇게 그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세균하면 우리가 유해한 거로 생각했죠. 그래서 세균하면 박멸해야 되고 없애야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균이라는 게 결국은 작은 미생물이라고 같은 뜻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균이라는 말을 그 과거에 생각하는 비위생적이고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확장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미생물인 거지 나쁜 세균이라는 과거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체에 우리 몸을 정말 모든 걸 지배한다고 하는 미생물은 우리 처음에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될까, 생길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태아 때는
거의 무균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생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우리한테 전달되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출산 당시에 어머니의 산도 질을 통해서 나오면서 요 질에 가장 그 출산 때가 되면 온갖 그 유익균들 미생물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 행사 때 그때 엄마를 통해서 다 미생물 샤워를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에 있는 미생물을 내가 받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미생물 그 균형 상태가 나쁘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면역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출산 중에서도 자연분만과 뭐랄까 그 병원분만 있잖아요. 수술해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노출될 확률, 병원균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미생물 체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엄마가 주는 첫 선물 미생물 샤워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가져와 봤는데 자연분과 제왕절개일 때 그 유익균의 양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제왕절개일 때 요 노란색이 유익균이라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 출산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말하는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때만 마이크로 바이옴을 잘 우리가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휴먼과 마이크로 바이옴의 합성어고요. 그리고 미생물 그러면 마이크로 바이옴 뭐냐면 미생물 군집하고 그들의 유전체를 합친 그래서 마이크로 게놈하고 합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거죠.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이 단어가 이렇게 해서 생성됐다는 거고요. 왜 제2의 게놈이라면요. 인간 유전체 휴먼 바이옴을 휴먼 게놈이죠. 그거를 해서 뭔가 우리의 난치병이라든가 질병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 아주 엄청난 게놈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 하고 나니까 그거보다 아까 10배, 100배 많은 미생물들이 지배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요즘은 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다 모든 게 쏠리는 현상이다 보니까 인간의 제1유전자가 있다면 미생물 인체 유전체를 제2의 게놈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들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 뭐 우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생명의 정말 다양한 현상 또는 질병에 상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만큼 제2 게놈이라는 용어도 붙게 됐고 중요성을 알리게 된 거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 하는 작용,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되게 많은데 그냥 크게 봤을 때 면역 체계에 작용하고 소화 흡수에도 이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신경계까지 우리 뇌까지도 다 관여하고 신경계 관여한다는 거는 내분비 호르몬계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든 생명 현상에 다 그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 어디 외국 가다가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제목이 좀 그럴싸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인데요. 우리 균주에도 이렇게 좋은 균, 나쁜 균, 이상한 균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균이 있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요. 그래서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가 그거는 고정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적 지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중간 그들이지 이들은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균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환경에 따라서 이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75대 15, 25, 그러니까 75대 25가 되고 이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85대 15가 돼서 건강을 우리 모든 인체의 면역 체계를 좌우하는데요. 이거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가장 우리한테 좋은 정상적인 건강에 가장 유익한 상태는 요 85대 15. 요 상태를 유지하면은 뭐 건강에 아주 좋은 거고 요 상태. 만약에 이들이 유해균에 좋은 환경이 가다면 이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 뭐 또 염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사 아까 말했던 면역 체계, 호르몬 체계가 다 문제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어디다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뀐다는 거, 네, 장내 환경에 좌우된다는 거. 그래서 그 좋은 아까 말한 좋은 균, 그렇다면 좋은 균은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건 좋은 균의 그 통칭이에요. 아까 균주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대명사에 가까운 좋은 균을 대변 박테로이데테스 요 이들이 하는 거를 보면 이거 뭐 예를 저기죠. 이게 병원 자료니까 비만 당뇨 이렇게 저기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본 거죠. 비만 당뇨에도 이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복부 지방 세포에 작용해서 지방을 분해하고 효소를 활성화해서 결국 체내 지방이 연소를 시켜서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이들이 하는 것 중에 일부죠. 또 하나는 소장의 호르몬 조정을 해서 상피세포에 작용해서 혈당이 감소하고 호르몬 활성화돼서 인슐린 쪽이겠죠. 체내 혈당 수치가 감소하는 거를 이 아산병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나쁜 균이라고 하는 그들의 통칭을 퍼미쿠티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왜 비만 살찌고 막 이런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과식, 식욕 억제, 그러니까 렙틴이 이제 식욕 억제는 호르몬인데 그들을 기능을 저하시켜서 결국은 식욕 억제가 안 되니까 과식을 하게 되고 그게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 얘네 나쁜 균들이 뇌를 그러니까 독소가 이제 혈액을 타고 뇌를 가게 되면 시상압을 자극해서 또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또 장에서는 이 균들이 나쁜 균들이 염증을 유발해서 LPS 독소를 유발해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부터 뭐 장내 질환 여러 가지로 유발할 수 있는 균주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간단히 살펴봤듯이 모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모든 병에서 장에서 출발된다. 장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화기관 전체에서도 특히 소장, 대장을 얘기하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비만에도 관여되죠. 그다음에 그네들이 염증을 유발하죠. 그다음에 뇌에도 문제를 하게 되면 불면증으로도 유발되고 아까 호르몬 관계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정신적인 장애, 우울증, 그다음에 변비, 심지어 암까지도 이렇게 장에서 유발되는데 장의 모든 생태계를 좌우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하는 걸 과연 그럴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한 분은 뚱뚱하고 한 분은 마른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미생물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출해갖고 무균 쥐한테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무균쥐는 상태가 처음에 똑같았겠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먹이는 이제 저지방 고섬유 똑같은 걸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비만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마른 그 분의 그 마이크로 이식을 했더니 날씬한 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들이 하는 역할이 정말 그럴까 해서. 그래서 아까 85대 15를 우리는 유바이오시스라는 말로 쓰고요. 75대 25,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75 상태. 그게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나빠진 걸 얘기하는데 그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빠지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나빠지는 원인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응? 왜? 결국은 미생물들을 뭐 생명체니까 그들도 먹이를 먹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 그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들이 싫어하는 걸 먹으면 그만큼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기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불규칙하거나 편식, 지방이 많은 거,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쁜 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제된 단순 과당, 뭐 이렇게 특히 우리 뭐 음료 같은 거 있죠. 요즘 좋아하는 것들, 탄산물, 카페인 같은 것들도 단순 당들을 많이 먹었을 때 얘들이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과자, 라면, 튀김, 뭐 이 음주, 흡연 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우리 몸의 미생물 생태계를 저하시키는 특히 유해균을 먹이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야식, 결국은 우리 식습관이 나쁜 식습관이라고 표현한 대로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또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환경으로 뭐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화장품, 세제 이런 것들도 다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것들도 그런 유해균의 먹이가 될 수 있고, 중금속, 아까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항생제, 특히 요즘도 항생제 많이 오남용 되고 있는데, 특히 살균제에 들어가는 것들, 식품 첨가물, 이거 되게 적인데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건데, 평범한 식사, 한 끼 식사에 80종류의 첨가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답니다. 응? 그러니까 집밥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또 느끼게 되는데, 또 집밥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죠.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사왔을 때 하여튼 공산품화된 것들은 어떤 변형이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첨가물이 필수고, 향미나 맛을 위해서도 또 필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생물 생태계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밝혀진 것들입니다. 어. 그렇다면 아까 다시 말해서 유바이오시스 85대 15, 유익균이 85고 가장 좋은 생태계를 만들려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들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유익균들이 늘리는 방법에는 충분한 수면, 이게 그냥 생활 습관이에요. 그다음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얘네들도 그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죠. 미생물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하고, 뭐 약간 배꼽줄을 두드려서 그 자극을 줘서 미생물들의 좀 활성화를 유도하고, 알코올은 어쨌든 미생물들을 우리가 소독 알코올로 하듯이 굉장히 그들의 생태계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고요. 적당한 운동 뭐 그렇고, 특히 김치, 청국장, 발효식품들을 많이 하면 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먹인 거예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 특히 우리가 왜 변비나 장이 나쁘면은 식이섬유 풍부한 것들 먹으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 다 많이 뭐 차전자피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식품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왜 맛과 향과 기능이 살아있는 것들을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아까 뭐 신선한 야채, 과일 물론이고, 특히 이제 섬유질이 많은 우엉, 돼지 감자, 양파, 뭐 치커리, 뿌리, 뭐 기타 등등 거의 섬유질이 많은 것들이, 미생물들이, 그거는 왜냐면 섬유질이 많은 것들을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미생물들의 먹이예요. 우리가 뭐 이거 소화하는 효소가 없대요. 그래서 섬유질은 그 미생물들이 결국은 그들이 먹어서 분해를 해서 또 다른 영양소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이걸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저희 메뉴 중에 우엉 잡채가 있어요. 왜 하냐면 저는 저희 치유밥상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엉을 조림 외에는 안 먹는데, 그렇게 냉장고 들락거리면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잡채에다 우엉을 넣으면 100%다 드시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엉 잡채를 제가 쓰고 있고, 그 양파도 잡채에 많이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치커리는 또 샐러드에 들어가고 있고. 혹시 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생로병사의 비밀도 있고, 그 알릴레오라고 유시민 씨가 하는 데서 이게 한거위 특집으로 했었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이제 아까 비만지 날씬지 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요 황금똥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이제 그렇다면 난치환자들, 아주 염증이 심한데 이것저것 항생제로는 너무 해로우니까 또 다른 게 저거 문제가 되니까, 그냥 좋은 방법, 또 그다음에 막 어떤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게 이제 대변 이식이라고 해요. 오픈 바이옴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르기도 하고 일상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 되게 좀
엄격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한쪽에서 이게 또 부작용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황금똥이 돈이 되는 시대고 생명을 구하는 시대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과학의 콜라보 대변이식인데 미생물이 결국 항생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항생제는 내성균이 생기는데 이 분변은 그러니까 아주 관리가 잘 된 분변이죠. 그래서 영양도 그러니까 풍부한 다양한 미생물이 섞여서 오히려 항생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생명과학 연구원의 오픈바이옴 뭐 1회에 40불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대변 은행이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예, 생명과학 연구원에 옛날에 우리 한의학에도 저기 뭐죠? 변을 받아서 발효해서 그걸 약으로 쓰는 그런 요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옛날에 우리 한의학에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과학이 이렇게 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맥이 같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원 2000년 전에는 자 이걸 먹으면 좋아하고 이제 먹이 자연식 뿌리 채소 뿌리 그냥 뭐 그런 여러 가지 풀뿌리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기원 후 1000년쯤 됐을 때 이제 종교가 이제 저기 하면서 야 이제 그런 이런 음식 같은 이제 뿌리 같은 거 이런 거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병을 고치는데 유리해 했는데 또 이제 이때부터 의학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야, 기도 미신이야. 이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어. 그러다 이제 뭐 또 알약이 좋아. 물약에서 알약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혁신적인 45년대 페니실린이 나와서 강력한 이제 항생제가 나와서 우리 염증이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엄청난 게 개발돼서 파워풀했죠. 그러다 또 이 페니실린이 어느 정도 약성이 떨어지니까 더 강력한 뭐 이렇게 계속 항생제가 이렇게 강한 항생제가 나와서 이제 뭐 2007년까지 했던 42번이 더 이게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도 알게 됐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세균이 이겼어요. 그 많은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는데 결국 코로나로 그게 다 증명됐죠. 그래서 결국 뭐냐? 지금 이제는 음식이다.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거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 뿌리를 먹어라는 말은 이제 건강한 미생물들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연식을 합시다라는 게 현재 제가 주장하는 바고 제가 미건 테이블을 운영하는 내가 먹는 것이 나이다라는 거에 부합하는 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